안녕하세요. 예, 우선 안녕하세요.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예술직업전문학교라는 수원에 위치한 직업전문학교의 교수이자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기획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학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현직에서는 제가 디자인하고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는 MD로 현장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기업에서 조직원으로서 일도 하고 또 제가 동대문에서 창업을 해서 직접 의류 매장을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기에 저는 일반 학교보다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 중에 패션을 앞으로 직업으로 삼고 싶은 친구들한테 이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들을 실수 없이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싶어서 여러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패션 디자이너 이제 길을 쭉 패션 쪽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시면서 패션 디자이너 길을 이제 선택하시게 됐는데 네. 선택하신 동기가 있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연하게 생활기록부를 뗄 일이 있었어요. 네. 사실 살면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보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연하게 이제 회사에서 기업에서 요구한 적이 있어서 떼봤는데 제 미래 직업에 대한 희망 1위가 교수였고요. 2위가 패션 디자이너였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으며 사실 굉장히 운 좋게 그 두 가지 꿈을 다 이루었는데 이 생각을 어렸을 때 왜 했을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만지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이제 제가 중학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지금 같은 입시 체제가 아닌 그림을 직업으로 삼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셔서 디자인 공부를 학교에서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랬던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글로 남기거나 생각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활기록부를 본 이후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쓰거나 다른 타인에게 말해서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 네. 디자인이나 그림 관련해서 네. 이제 조언을 해줘서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학창 시절에 아니면 뭐 이제 후에 이 패션 디자이너가 꼭 되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에 진로를 선택했을 때 뭐 영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신 뭐 멘토분이 계셨다든가 아니면 학교 다니실 때 뭐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진로 교육을 받으셨던가 뭐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의 분위기가 전공보다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중시했던 풍토였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패션 디자인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의상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적극 말리셨습니다. 차라리 실기도 좀 되고 또 학업 성적도 좀 우수하니 과를 바꾸고 또 좀 더 이제 대학을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셨으면 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성향이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건국대학교 의상학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몰래 원서를 작성을 해서 선생님을 반나절을 쫄라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1학년 때 제 담임선생님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업으로 패션이라는 국한된 개념보다는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파는 제품으로서의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제 직업이라는 것을 일찍이 일깨워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션 디자이너 쪽으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예. 그 이제 직장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배운 부분 말고 예. 하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 선생님이 되게 된 계기인데요. 사실은 그 동대문에서 창업을 했을 때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나 혹은 소유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종사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것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나가서 한 5, 6년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특히 고생을 했던 부분이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 계기가 나는 실수를 했지만 내 후배들한테는 이거를 내가 미리 가르쳐줘서 현장에 투입시켜야 되겠다라는 시기 어린 그런 정의감에서부터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오히려 사업보다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섬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의 특성 또 이 분야도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신소재, 첨단 소재가 개발이 되고 상품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울 새 없이 현장에 가다 보니까 많은 실수가 발생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성공이라는 거,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 그런 어떤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신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저는 본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존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일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직업을 가지면서 준비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했고 또 그 일을 마치고 또 다른 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일을 찾다가 찾지 못하거나 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배나 선생님들이나 멘토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렸을 적부터 잘 조언을 듣고 좋은 성정을 가질 수 있게끔 지도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나가서 그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제 직업이 결코 다른 직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고등학생들한테 학교 다닐 때 그때 꼭 해야 될 만한 뭐 일이 있다면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친구들과. 그리고 아마 다시 돌아갔을 때 제 지금의 기억이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기억이 만약에 이제 지워진다면 사실 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너무 일찍이 선생님들한테 재능에 대한 그 팁을 얻어서 사실은 굉장히 거만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난 이걸 잘하니까 다른 건 좀
인문지리도 중요하고 인문학도 중요하고 외국어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제가 제일 못했던 수학 과목도 회사에 가니까 뭐 회계니 기본적인 가격 산출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빵점 먹던 게 회사 가서 급여랑 상관이 있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무조건 학업을 필요 없는 것 혹은 불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기에 꼭 배워야 평생을 사는 데 밑거름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본인에 대한 재능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성으로서 이제 하여튼 사회생활을 하시고 이제 하시는 건데 우리 사회도 이제 뭐 약간의 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직장 생활하면서 뭐 여성으로서 느꼈던 뭐 차별이나 또는 이제 그 디자인 쪽이시면은 뭐 유학을 갔다 오신 뭐 사람과의 어떤 차별이나 뭐 학력의 차별이나 뭐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었다면은 어떤 방법을 극복을 하셨는지. 제가 제 강의나 이런 데서 학생들한테 자존감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의 적은 최대 여자라고 제가 굉장히 뒤늦은 나이에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가 없던 시절에 제일 악랄한 상사였었어요. 부하 직원들이 뭐 육아 때문에 월차를 내거나 조퇴를 한다 그러면은 그럴 거면 애나 집에서 키워 막 이렇게 독서를 서슴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제가 했던 말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스펙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훨씬 쉬운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이 좀 어려운 사람은 존재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자존감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분명히 있고 또 기회는 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기 전에 포기하고 또 지치고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을 것을 항상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요새는 하여튼 뭐 여성들이 뭐 전보다는 많이 이제 사회 진출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성으로서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할 때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뭐 미적인 활동에만 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기업에서 생활을 해보거나 혹은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해보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전략을 수립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큰 비전을 제시하거나 뭐 디테일한 부분도 강하지만 이런 어떤 굵직한 의사결정에 더 유연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경력이 단절되거나 혹은 본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자꾸 편하고 쉬운 일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러한 업종에도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패션 디자인 쪽 패션 업계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아니면 또 다른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이것만은 꼭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죠. 예. 특히나 뭐 실력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미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도 많은 분들이 뭐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커리큘럼의 개발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겠다는 마인드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동기부여를 해서 학생들이 실제 시도하게끔 끌어내는 것 그리고 기업에도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경력자
위주로 뽑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신입사원에게 하는 시간과 업무에 대한 투자를 일종의 쏟아붓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입사원이 없으면 경력사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 청년 실업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입사원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 강연을 하시고 네. 멘토링 사업을 진행했던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 그 학생 선생님한테 소개하면은 그 취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럼요. 저는 적극 그런 부분들 제가 취업처를 발굴하고 또 제 네트워킹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비유하는 표현이 있어요. 취업은 중매와 같다. 그래서 중매라는 것이 잘해주면 술이 석잔, 나쁘게 하면 뺨이 석대라는 저희 그 전통적인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취업은 잘 연결시켜줬을 때 정말 좋은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오랜 기간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보면은. 그러나 또 뭐 꼭 좋은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지원자가 취업처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도 잘 근무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뭐 10년, 15년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제가 뭐 꼭 좋은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덕담 한마디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죠. 꿈을 그리면 꿈이 이루어지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예쁘고 밝게 그리고 항상 자존감 있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어른들에게 비춰줬으면 좋겠고 또 학교 생활이 그러했으면 좋겠고 좀 더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학교 또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